우리 선수단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으로 잘못 소개가 된 겁니다.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 many moving parts that mistake was made, and we apologise to people from the Republic of Korea for that. 오늘 한국 소개될 때 내가 잘 못 들은 거 아니죠? 장내 아나운서가 영어와 프랑스어로 북한이라고 소개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하다니요. 네, 저희도 무척 당황했어요. 국가적인 행사에 이런 실수가 한국 측에서도 가만히 안 있죠? 그럼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IOC 측에 정식으로 재발 방지 요청했죠. 개막식 방송을 보던 한국 국민들도 많이 놀라셨죠? 한국 입장하는데 북한이라니? 이런 황당한 사고가 나다니요. 경기장이 아닌 센강을 따라 유람선을 타고 입장하는 한국 선수단 50여 명은 27일 프랑스 파리 센강 일원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206개 출전국 가운데 48번째로 입장했는데요. 올림픽 입장 순서는 보통 개최국 언어 알파벳 순서를 따르는데 한국은 프랑스어 표기 코레가 C로 시작하기 때문에 쿡 제도, 쿡 아일랜드 다음 차례인 48번째로 입장했는데요. 문제는 한국 선수단을 소개할 때 장내 아나운서가 프랑스어로 먼저 한국을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Corée로 소개했고 영어로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반복했습니다. 둘 다 각각 프랑스어와 영어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일컫는 말이기에 정말 깜짝 놀란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계방송 화면 자막에는 République de Corée와 Republic of Korea로 제대로 된 명칭으로 표기되었다고 하더군요. 북한은 정작 153번째로 입장했는데요. 북한은 프랑스어와 영어 모두 제대로 된 명칭으로 소개되었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지 않고 귀로만 들은 사람들은 북한만 2번 입장했나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영국 선수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파리로 날아온 스포츠 기자 윌 씨입니다. 전 영국 축구 팬이기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관심도 많습니다. 개회식을 마치고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프레스센터에 방문했다가 한국 기자들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메인 프레스센터 MPC는 전 세계 기자들이 파리 올림픽을 취재하고자 모인 곳인데요. 이곳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가 개최하는 회의와 브리핑, 인터뷰 등이 열리는 장소이자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동영상 촬영 또는 편집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기자들과 마주칠 수 있죠. 올림픽이 본격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각국의 선수단들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한 많은 기자들이 출입하는 곳이거든요. 자국 외에도 세계적인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생생하게 취재하려고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전 한국 기자를 만난 김에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았습니다. MPC에서 작업하다 배가 고파진 전 푸드코트에 갔었습니다. 생수가 한 병에 3유로, 샌드위치는 7유로라 너무 비싼 편이라 정말 간단히 허기만 채워야지 하고 푸드코트에 갔었는데요. 이야기하다 우연히 일본인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생각나서요. 왜 일본 기자들은 한국에 대해 아직도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얼마 전의 일이었는데요. 파리에서 성화봉송이 시작되는 날 저는 경기장 주변에서 다른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일본 기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번 성화봉송에 BTS의 진이 참여한 것이 의아하네요. 왜 하필 한국의 K-POP 스타가 선택된 건지 모르겠다면서 말이죠. 자국의 반응도 무척이나 부정적이라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일본의 문화 콘텐츠는 자연 파생된 거지만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돈을 쓰고 보급을 한다며 한국 정부가 관여했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고 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기자는 각국에서 추천한 3,000명 중 한 명일 뿐인데 일본 언론에서 연예계 기자들이 한국 아이돌을 너무 크게 언급하며 유난을 떠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거라면서 말이죠. 프랑스 사람들이 진을 모른다고 생각하다니 K-팝을 좋아하지 않지만 저도 BTS는 아는데 말이죠. 일본 기자들이 너무 억측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듣는 건 신사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그들의 대화가 너무 가관이라 자꾸 듣게 되더군요. 지난 도쿄올림픽 때도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이 뛰었었는데 별로 비판할 일도 아닌데 둘이 너무 열을 내고 있더라고요.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는 K-팝이 인기가 많아 성화주자로 뽑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일본인들은 잘 모르나 봐요. BTS보다는 아라시가 가는 게 더 맞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도대체 아라시가 누군지 제가 BTS의 팬은 아니지만 BTS는 빈곤과 전시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어린이와 인종차별 문제 대응 등에 대한 평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부금도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도 선정 배경에 긍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일본 기자들은 참
우물안 개구리 같더군요. 틱톡만 봐도 전 세계인들이 K-팝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말이죠. 스티브 아오키나 니키, 찰리 등과 콜라보 하는 것만 봐도 K-팝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인 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열리는 댄스 경연 대회에서도 K-팝이 휩쓸고 있는데 말이에요. 기자들이 돼서 저렇게 해외 실정을 모르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본 기자들이 나눈 이야기를 들려주자 한국 기자 지희 씨는 웃으며 이야기하더군요. 한국 정부가 돈을 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좀 황당하다면서 말이죠. 기자가 된 거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식인이라는 것이고 스포츠 기자를 할 정도면 성화봉송 주자가 어떻게 선별되는지 알 수 있는 일인데 정말 기자 맞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화봉송 주자는 올림픽 조직위원회, 올림픽 후원사, 프랑스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데요. 이런 성화봉송에 정부가 관여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프랑스의 축구 스타 티에리 앙리는 조직위의 추천, 중국 유명 배우 탕웨이는 올림픽 파트너사인 중국 기업의 추천, 마지막 구간 주자인 미국 래퍼 스눕독은 프랑스 생드니 씨가 추천한 경우인데요. 왜 유독 대한민국의 진에 대해서만 의심을 하는 건지 한심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원래 예의 바르고 침착한 이미지가 컸는데 사람마다 다른가 봅니다. 제가 일본 기자가 억측을 한 것 같다고 말하자 지희 씨가 웃더군요. 지희 씨는 지는 올림픽 공식 파트너사인 삼성전자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며 그 배경을 설명해 주더군요. 그동안 BTS가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판단해 추천한 거라며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그렇게 억측을 하다니 우습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력이나 문화 수준이 일본에 견주어 뒤처지지 않고 문화 콘텐츠의 경우 오히려 일본을 뛰어넘었다고도 생각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같다고 말이죠. 지희 씨는 바쁜 중에도 무척이나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고 대화가 무척이나 잘 통했습니다. 저희는 각국의 선수들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전 한국 선수단들은 선수촌 음식에 불만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올림픽 협회에서는 말이 많거든요. 영국 올림픽 협회 수장인 앤디 앤스는 파리가 과연 미식의 나라가 맞냐며 파리 올림픽 음식 품질에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란, 닭고기, 특정 탄수화물이 충분하지 않고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고기가 생으로 제공되었다며 매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의 음식 품질이 이래서 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내로 개선을 요구하며 대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희 씨가 영국은 따로 캠프가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안 그래도 영국 선수들은 별도로 마련한 선수촌 인근 훈련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선수촌 음식이 너무 형편없어서 음식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 추가로 영국에서 요리사를 불러오기로 했답니다. 파리에서 영국이 멀지 않기에 다행이지 정말 큰 국제 행사를 치르며 이 무슨 황당한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희 씨도 탄소 발자국 줄이기 위해 새 경기장은 건설하지 않은 건 이해되지만 선수촌 식단에 채식 비중을 높이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선수들의 방과 이동하는 버스에도 에어컨이 없는 게 너무 이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저도 이 에어컨이 없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참여해야 하는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이죠. 30도 가까운 외부 온도에 이동하는 셔틀버스는 문이 닫혀 있고 에어컨은 틀지 못하지 그 안의 상황이 상상이 되시죠? 지희 씨도 한국의 수영 부분 메달권 유망주인 황선우 선수도 버스가 사우나 같다면서 각국의 버스를 배치한 게 아니라 셔틀버스 운영이라 수영장까지는 40, 50분이 걸리고 많게는 90분이 걸리는데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테러의 위협 때문에 창문을 못 여는 것보다 덥고 습한 열기에 더 지친다고 말이죠. 그럴만합니다. 실제 한 선수는 찜통 더위를 겪다가 건강 이상으로 병원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명품의 나라 프랑스는 대회 초반부터 명품 브랜드를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요. 선수촌 서비스나 올림픽 내부에서 이 모습은 전혀 명품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최고 식량 자급자족의 미슐랭 셰프를 올림픽에 선보인다고 했지만 결국 각 선수단은 음식 부족 등의 문제를 세우고 자국이 스스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니 몇 해 전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열린 평창 올림픽 때는 음식 컴플레인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평창 올림픽 음식에 대해 얼마나 한국이 잘 준비하고 보여줬기에 모든 국가를 만족시킨 것인지 놀라웠습니다. 전 이 난리통의 한국 선수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희 씨는 한국에서는 프랑스 파리 외곽 퐁텐블로의 프랑스 국가 방위 스포츠 센터에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한국 선수단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놀라워하자
지희 씨는 올림픽 개최지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것이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이라고 했습니다. 선수단의 원활한 현지 적응을 위한 사전 훈련 캠프와 고품질의 한식을 제공하는 급식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죠. 전 너무 놀랐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과 동일한 수준의 훈련, 영양, 의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니 말이죠. 종목별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훈련 시설을 배치하고 빈틈없이 스포츠, 의학과 과학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에어컨이 없고 무더운 여름인 것을 고려하여 폭염과 온열 질환에 대비한 냉각 치료기와 아이스팩을 구비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과 모기 기피제도 확보하여 관리한다고 하니 대단하더군요. 전 무엇보다도 이 플랫폼에서 선수들을 위한 도시락을 준비하여 배달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지난 도쿄 올림픽 때 이런 모습을 두고 일본에서는 한국은 너무 유난을 떤다면서 일부 비난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전 오히려 부러웠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제야 케이터링 서비스로 음식 조달을 알아보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최고의 셰프들이 파견되어 음식을 조리하고 선수들의 공간을 챙겨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선수촌 라운지에는 컵라면과 김치, 즉석밥 등 한국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어 필요시 자국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선수들도 궁금해하고 부러워한다고 하더군요. 음식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런 모습은 너무 달라 보입니다. 익명을 요구해 실명을 밝힐 수 없지만 파리 올림픽에서는 질서도 없어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식사 시간에 몰려 난리통이 따로 없다며 채식 중심이라고 하더니 사람들 몰리는 피크타임에 가면 닭고기 한 조각을 먹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선수촌은 하루 4만 기를 제공하며 3,300석의 대규모 식당인데도 이런 평가가 나오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오히려 호텔 음식이 낫다고 이야기하며 파리 선수촌 음식에 만족하는 나라의 선수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선수들은 15명의 조리사들이 갓 조리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을까요? 1시간 이상의 거리인데도 파리 올림픽 선수촌까지 점심과 저녁 도시락을 하루에 2번 배송 간다고 했습니다. 사전 훈련 캠프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차와 날씨에 적응하는 역할을 도우던 곳이 개막 후에는 급식 지원센터의 역할을 더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촌으로 옮긴 선수들이 밥맛을 잃지 않도록 선수와 지도자들의 수요까지 조사해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매끼 140인분의 도시락을 배송하다니 대단한 정성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선수들의 요청에 따라 맞춤으로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고기가 부족한 선수촌 식단과는 달리 체육회 도시락에는 선수들의 체력을 지탱해줄 고기가 몇 끼 들어가며 잦은 이동으로 도시락을 먹기 어려운 선수들에게는 주먹밥과 같은 간편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력을 보충해준다는 찹쌀 사골죽도 정성스레 보온병에 담아서 배달된다고 하네요. 저희 이야기를 듣던 노르웨이 기자는 자신의 나라에서도 별도로 자국의 음식을 공수해 왔어야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궁금해하자 사전 캠프에서 조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시더군요. 음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온 식자재로 만들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생소한 반찬들이 담기더군요. 화려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반찬을 담는 손끝에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엄지척을 해보이는 모습에 얼마나 맛있으면 그럴까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한식이 그렇게 맛있냐고 하자 지희 씨는 선수들 음식을 맛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프랑스 내 한식당을 함께 가자고 제안하더군요. 프랑스에서도 국산 식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하는 곳이 있다면서 말이죠. 제가 한식당도 좋은데 일상적으로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이 궁금하다고 하자 파리올림픽 코리아 하우스가 있다며 거기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비롯해 떡볶이와 만두, 불고기 주먹밥, 핫도그 등 다채로운 음식들이 많더군요. 전 만두가 너무 흥미로웠는데요. 김치 만두, 치킨 만두, 소불고기 만두 등 다양한 속재료가 가득 있더군요. 처음에는 중국 음식인가 싶었는데 지희 씨는 친숙한 맛과 독특한 한국적 요소가 담긴 음식이라며 양질의 재료와 전통적인 한국 양념을 사용해 맛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안이 뜨거울 수 있다며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전 고기 만두부터 먹어보았는데요. 정말 지희 씨 말대로 안이 뜨겁더라고요. 한 입에 넣어보고 싶었는데 안 되던데요. 오, 맛있네요. 안에 고기와 다양한 야채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우러지는 맛과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 찐만두도 맛있었지만 군만두도 맛있더라고요. 뜨거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처음에는 입에 넣기 어려워 조금 식혀서 먹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포자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교자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만두라고 한다며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두의 성분을 보니 다양한 야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웃으며 채식 식단이 싫은데 만두는 채식 음식이냐고 하자 지희 씨는 야채가 많이 들어있는데도 감칠맛이 나고 영양적으로도 풍부하다며 고기도 들어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만두를 한 입 먹은 저는 정말 눈이 엄청 커질 만큼 놀랐습니다. 씹히는 야채들의 식감도 좋고 풍미가 다채로운데 반죽이 쫄깃해서 더 맛있었습니다. 지희 씨는 국내에서도 인기인데 최근에는 해외에서 매출액이 국내의 2배라고 하더군요. 국내보다도 외국에서의 매출액이 더 많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냉동 음식인데도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니요. 행사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을 보니 정말 맛있게 한식을 즐기고 있더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국 선수들이 먹은 것 같은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습니다. 우연히 만난 지희 씨 덕분에 맛있는 한국 간식도 먹게 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과 관련된 소식도 주의 깊게 들릴 것 같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여한 인원이 지난 올림픽에 비해 다소 적은 인원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양궁을 비롯해 강한 면모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으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맛있는 한식 먹고 한국 선수들 좋은 결과 나길 바라고 저희 영국 선수들도 어서 제대로 된 음식 먹고 파이팅 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